안녕하십니까? SA정보기술입니다. 지금부터 한림대학교 의료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직원 인식 강화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에서와 같이 본 교육은 2021년 말에 발생했던 대형 대학 병원들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매스컴을 통해 보도된 대로 환자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됨에 따라 경찰의 조사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일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한림대 의료원에서는 DLP 시스템, 즉 개인정보 및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을 현재 도입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진행되는 교육은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 및 정보보호 동향에 대한 것이며, 세 번째는 이번에 도입되는 DLP 시스템의 기능 및 도입 이후 여러분께서 경험하시게 될 업무적인 환경의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첫 번째 교육 주제인 병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26일에 KBS의 보도를 통해 알려진 유명 대학 병원들의 환자 정보 유출 사례입니다. 당시 제약사인 중에 제약에서 의약품 매출 실적 증빙을 목적으로 수십만 건의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병원으로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고려대 의료원, 가톨릭대 성모병원 등이 거론되었고 한림대 의료원 산하의 병원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중해제약으로 유출된 환자의 개인정보는 의료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결과를 엑셀 파일 등의 형태로 PC에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네이버, 다음, 구글 등의 상용 웹메일에 첨부하거나 해당 파일을 직접 USB 저장 매체에 복사하는 방법으로 유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입수하는 방법으로는 병원의 내부 의료정보 시스템, 즉 한림대 의료원의 경우 리폼엑스 시스템에 의사 선생님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접속한 후 조회 기능을 사용하여 환자의 성명, 성별, 나이,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및 각종 의료 기록 등 다양한 정보를 조회하고 조회 결과를 모니터 화면으로 열람하거나 엑셀 파일 등의 형태로 PC에 다운로드 받은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당 유출 사고의 경우 중해제약의 의약품 영업 실적의 증빙을 목적으로 병원의 처방 내역 등을 의료정보 시스템으로부터 파일의 형태로 다운로드 받거나 시스템 조회 결과 화면을 스크린 캡처 받기도 하고 또는 모니터의 조회 결과 화면을 휴대폰 사진으로 촬영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외부에 유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경로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는 성명, 성별, 나이, 휴대폰 등의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진료 과목, 처방번호, 처방일, 처방해 등 구체적인 의료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고 추정되는 개인정보의 유출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상용 메일을 사용하여 엑셀 파일 등을 첨부,
두 번째, USB 등 이동식 저장 매체를 통한 엑셀 파일 등의 복사. 세 번째, 모니터 조회 화면을 스크린 캡처. 네 번째, 모니터 조회 화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 이상의 내용과 같은 개인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자 한림대 의료원에서는 DLP 시스템, 즉 개인정보 및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고, 아울러 정보보호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단말기 보안 절차를 개선하는 등 재발 방지 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 주제는 개인정보 관련 법률 및 제반 정보보호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및 환자 정보와 직접 관련된 법률은 4개가 있고 유관 법률 및 고시도 4개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의료법, 세 번째는 약사법, 네 번째는 생명윤리법이 그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여기에는 3개의 주요 조문이 있습니다. 첫째, 병원에서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한 경우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둘째,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 시 유관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셋째, 양벌 규정을 명시하여 위반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추가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조직의 최고 책임자도 처벌하는 내용입니다. 병원장님 혹은 재단의 이사장님께도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서 조항을 통해 위반 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 감독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벌 규정은 4개의 주요 법률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중대한 처벌 사항입니다. 두 번째 법률은 의료기관인 한림대 의료원에 직접 적용되는 의료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모두 5개의 조문이 적용됩니다. 첫째,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누출 금지. 둘째, 전자의무정보의 누설 금지. 셋째, 진료기록 보관 시스템 정보의 유출 금지. 넷째, 시스템에 보관된 정보를 유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섯째, 직전에서 설명한 개인정보보호법과 동일하게 양벌 규정을 명시하여 위반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추가로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차 강조하건대 조직의 최고 책임자도 처벌하는 내용이며 병원장님 혹은 재단의 이사장님께도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법률은 약사법입니다. 여기에서도 5개의 조문이 적용됩니다. 첫째, 처방 전 알선 대가에 따른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둘째, 의약품 채택 등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셋째, 의약품 판매 등에 따른 타인의 비밀 누설 금지. 넷째, 상기, 경제적 이익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다섯째, 앞서 언급했던 2개의 법과 동일하게 양벌 규정을 명시하여 위반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추가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네 번째 법률은 생명윤리법입니다. 여기는 4개의 조문이 적용됩니다. 첫째, 기본 원칙으로 당사자의 동의나 법률이 정한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비밀을 보호. 둘째,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셋째, 비밀을 누설, 도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본 벌칙 조항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넷째, 앞서 언급했던 3개의 법과 동일하게 양벌 규정을 명시하여 위반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추가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조직의 최고 책임자도 처벌하는 내용이며 병원장님 혹은 재단의 이사장님께도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부정경쟁방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2개의 고시 및 의료기관 인증평가도 관련이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는 비밀침해에 대한 배상 책임과 영업비밀침해 행위 발생 시 금액의 합계 손해액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2개의 고시에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와 안전성 확보 조치가 있고 각각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대책의 수립 및 시스템, 단말기에 대한 접근 통제 조치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도 점검 항목 12.4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주제로 접근 기록 위변조 방지 절차 수립 및 시스템 접속 기록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의 정보보호 동향은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구체적인 사안별 법제화. 둘째, 정보보호 인증 제도의 보편화. 셋째, 보안 절차의 세분화. 넷째, 맞춤형 정보보호 솔루션의 도입이 그것입니다. 첫째, 법제화 부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시 벌칙이 강화되고 양벌 규정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 약사법, 생명윤리법 등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관련 조항이 신설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둘째, 인증제도 부문에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이 병원들에도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림대 의료원 산하의 한림대 성심병원에서는 2017년도부터 해당 인증을 획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인증평가에도 12.4 항목을 통해 보안체계 및 시스템 접속 기록 등에 대한 개인정보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보안 절차 부문에서는 개인정보 관련 규정 및 내부관리 계획 등을 수립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단말기 관리 지침 등을 신설하고 위계자 처벌 조항을 명시하는 등 보안 절차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넷째, 솔루션 부문에서는 이번에 한림대 의료원에 도입되는 개인정보 및 내부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DLP 시스템 등 맞춤형 정보 보호 솔루션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개인정보의 접속 이력 및 다운로드 기록 관리 솔루션 등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교육 주제는 이번에 도입되는 DLP 시스템의 세부 기능과 이로 인해 변경되는 업무적인 환경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DLP 시스템은 정보보호와 관련된 일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를 들어 기존의 병원의 기밀 문서나 환자의 개인 정보가 포함된 문서가 외부 상용 메일이나 USB 저장 매체 혹은 카카오톡 등 외부 메신저를 통해 무단 반출되어도 확인조차 불가능했던 것이 현황입니다. 그러나 본 DLP 시스템이 도입된 후에는 여러 유출 경로가 사전에 차단되거나 차단이 되지 않더라도 외부 반출 등의 처리 내역에 대한 세부 모니터링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향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책임 추적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DLP 프로그램 또는 에이전트는 원내의 배포 시스템을 통해 PC에 자동으로 설치되고 설치가 완료되면 좌측에 보이는 그림처럼 로그인 창이 나타납니다. 지정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입력되면 여러분 모니터의 우측 하단 트레이에는 장표의 우측에 보이는 그림처럼 P마크가 나타나게 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관련 메뉴가 펼쳐집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도입되는 DLP 시스템은 다양한 정보보호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업무 중에 특정 기능이 차단되는 현상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차단되는 업무에 대한 세부 내역이 좌측의 그림처럼 팝업 창으로 나타나고 어떤 항목이 차단되었는지 확인이 되면 해당 팝업 창의 하단에 승인 요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때 우측의 그림처럼 승인 요청을 위한 웹페이지가 새롭게 나타나면 세부적인 승인 내역을 작성하실 수 있고 완료 후 다시 한번 승인 요청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내용이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됩니다. 요청된 승인 내역이 관리자의 승인 혹은 결제를 받게 되면 이를 요청한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림창이 모니터 화면에 장표의 좌측 그림처럼 팝업 창으로 나타나고 사용자는 즉시 원하는 업무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번호가 포함된 문서가 차단되거나 암호화된 경우 승인을 받게 되면 복사, 인쇄, 메일 첨부 등의 기능을 계속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DLP 시스템의 주요한 기능으로 USB 저장 매체 등 이동식 매체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차단 기능이 작동하게 됩니다. 병원별로 정해진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장 매체를 차단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백그라운드로 작동하기 때문에 누가 언제 어떤 정보를 저장 매체에 복사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LP 시스템의 또 다른 주요 기능으로 외부의 상용 메일 및 메신저 차단 기능이 작동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용하시는 네이버, 다음, 구글 등 상용 웹메일과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외부 메신저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외부 메일이나 외부 메신저 등이 주요한 정보 유출의 경로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게 되고 이미 말씀드렸던 카카오톡, 아이튠즈, 엔드라이브, 마이박스 등 외부로 정보 유출이 가능한 프로그램에 대해 실행을 차단하거나 관련 로그를 남기는 모니터링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다른 주요 기능으로는 사전에 정의된 인터넷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및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 게임이나 도박 사이트 등 비업무용 사이트를 정책적으로 차단하여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업무에 많이 사용하시는 프린터의 인쇄 기능에도 DLP 기능이 적용되어 프린터 인쇄를 허용 혹은 차단하기도 하고 인쇄되는 문서의 로그를 기록하여 향후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인쇄되는 출력물에는 워터마크를 함께 표시하여 해당 문서의 출력자가 누구인지 언제 출력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 기능 중 하나인 모니터 화면 캡처 방지 기능도 작동됩니다. 병원별로 정해진 정책에 따라 화면 캡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도 하고 캡처를 허용한 경우에도 화면에 워터마크를 적용하여 캡처된 화면의 출처를 표시하게 됩니다. DLP의 강력한 기능으로는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검색 및 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즉, 사용자 PC에 대한 키워드 검색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 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자동으로 검출하고 해당 문서 파일을 암호화시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암호화된 경우 원내에서는 제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나 이를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복호화하여 암호를 해제해야 외부에서 정상적으로 파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내에서 노트북을 사용하시는 경우 해당 노트북을 외부로 무단 반출하시면 각종 기능의 제약 때문에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반출하시기 전에 반드시 외부 반출 정책 요청 메뉴를 통해 사전에 결제, 승인을 받으셔야 외부에서도 각종 기능의 제약 없이 노트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타, 본, DLP 시스템 도입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전반, 교육 관련, 기술 및 기능 관련 담당자를 부문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연락을 주시면 적절히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림대 의료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직원 인식 강화 교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